엄마는 다리도 아픈 장애인이고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계시는데 나도 대학 안 가고 졸업하고 바로 취직할 거야. 언니처럼 햄버거 가게에서 일하지 뭐. 얘가 미쳤냐? 너 그게 무슨 소리야? 나야 공부도 안 하고 못하고 그랬으니까 그렇지. 너는 충분히 대학교 갈 수 있는 성적이 그러면 되냐? 언니, 그럼 나 대학 갈 테니까 언니도 좀 더 전문적인 일을 찾아서 준비해. 언제까지 알바만 할 거야? 난 알바하는 언니 돈 빼먹을 생각 전혀 없거든? 알바만 해서 무슨 미래가 있겠어. 요즘은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자격증 딸 수 있는 것도 많고 그렇더라. 내가 좀 알아봤는데 간호조무사, 보육교사, 치위생사 같은 거 괜찮대. 공부하기 좋아하면 공인중개사도 괜찮은데 언니는 공부는 하지 않을 것 같고. 그래? 난 그냥 지금이 편한데. 편하다고 이렇게만 안주할 거야? 언니도 미래가 창창한 꽃다운 나이잖아. 잘 생각해봐 언니. 저는 야무진 동생의 말을 듣고 치위생사가 됐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때 그저 알바만 하고 있었다면 아마도 평생 알바 인생으로 지냈을 것 같아요. 치위생사가 되어보니 그래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고 복지에 대한 시스템도 갖추어져 있었고 그곳에서 간호선생님이라는 명칭도 듣게 되니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뭔가 전문성이 있는 것 같은 느낌에 제 자신이 뿌듯했고 일도 열심히 하게 되더군요. 저희를 위해 너무나 많은 고생을 하신 엄마도 뿌듯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그 길을 선택하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저는 어느덧 20대 중반의 나이가 됐고 그때 보험 설계를 위해 만나던 남자와 신나게 연애를 시작했어요. 다른 일을 하다가 보험이라는 것을 처음 시작하게 돼서 이것저것 능숙하지는 못하고 그저 신규 고객에게 감사의 인사만 할 줄 아는 그런 순수한 남자였죠.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 남자는 제 이상형과는 조금 달랐지만 그래도 그런 약간 순수한 매력에 저는 푹 빠져버렸던 것 같아요. 남친의 어머니도 식당을 운영하고 계시다는 말에 무언가 동병상련 같은 것이 느껴지기도 했고 더욱 가까워질 수 있었어요. 1년간 정말 불꽃 튀는 연애를 하면서 저희는 아주 많은 추억을 쌓았고 결혼을 약속하는 사이가 됐습니다. 세상 무엇이라도 다 줄 것 같아 제게 잘해주었던 그 남자에게 저의 미래를 맡기고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양가 어른들께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됐고 세상 가장 참한 모습으로 준비를 해서 남친의 어머님이 운영하시는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식당은 그래도 꽤 규모가 있어 보였고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일부러 점심시간을 피해서 간 시간임에도 몇몇 테이블이 시끌벅적하며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감자탕을 판매하는 곳이었는데 뼈다귀 해장국과 돈가스도 함께 팔고 있어서 가족 단위 손님들도 많이 찾아오는 모습이었어요. 남친의 어머니는 제가 생각한 모습과는 조금 다르게 억세고 날카로운 인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래요 아가씨.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아들이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 결혼하고 싶다고? 아, 네네. 뭐 둘이 좋다고 하면야 말릴 생각은 없지만 그래도 이세를 위해서 난 좀 똑똑한 여자가 좋다고 생각했는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자식들은 엄마 머리 담는다고 하잖아요. 그래도 우리 아들은 대학물도 먹으는데 아가씨는 치위생사라고. 아무래도 조금씩 차이가 나지 않겠어요? 내가 아무리 식당하고 있지만 나도 어디서 주워들은 얘기들이 있으니까. 남친의 어머님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도 서스럼 없이 저의 직업에 대한 비하를 하시더군요. 자식을 낳으면 엄마 머리를 담는데 제가 똑똑하지 않다는 말씀을 하신 것이었어요. 몹시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어쩌겠어요. 결혼할 사람의 어머니한테 대놓고 기분 나쁘다고 말을 할 수도 없고요. 꾹 참고 그 자리가 끝이 났는데 정말 많이 속이 상하더라고요.
이런 집안에 시집을 가야 하는지도 생각이 들었고, 혹시나 나중에라도 남친이 자기 엄마 편을 들어서 저를 멍청하다고 하면 어떡하나 싶기도 하고, 아무튼 오만 가지 생각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습니다. 몇 번 남친과 다퉜지만 그래도 저희는 결혼을 강행했어요. 사람이라는 것이 또 결혼한다 마음먹은 게 그리 쉽게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누구보다 저를 아껴주는 그 마음 하나는 변치 않겠다는 굳은 약속 때문에 저는 그 말을 철석같이 믿고 유부녀가 됐어요. 처음에는 온 세상을 얻은 것처럼 기뻐하며 제게 잘해주고 저희 가족에게도 잘해주던 남편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이상하게 변하더군요. 보험 설계사에 일을 해서 그런지 이상하게 명품만 좋아하게 되고 자신이 버는 수입에 비해서 지출을 많이 하더라고요. 저와 물론 함께 맞벌이를 하고는 있었지만 남편의 씀씀이가 너무 커지는 바람에 가정의 생활이 힘들어질 정도였어요. 자기야, 이번 달에도 카드값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온 거야? 통장에서 빠져나간 거 보고 깜짝 놀랐잖아. 보험 일은 뭐 아무나 하는 줄 알아? 아무것도 쓰는 것 없이 어떻게 돈을 버냐? 보여지는 것도 그럴듯하고 베풀어야 뭐가 잘 되지. 공짜로 되는 일인 줄 알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자기 수입에 비해서 쓰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엊그제는 명품 벨트도 샀더라.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이유는 없잖아. 아이고, 답답한 소리 하고 있네. 너 같으면 초라한 행색한 놈한테 보험 들고 싶겠냐? 큰 돈 벌려면 그래도 내 몸뚱아리가 생명인데. 생각 좀 해라, 생각 좀. 뭐?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사람이 어떻게 다 그 기준에 맞추고 살아? 각자 자기의 생활 수준이 있는 건데.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알지도 못하면서. 됐어. 너랑 무슨 얘기를 하냐? 이쪽 일에 대해 뭘 안다고. 남편은 말끝마다 저를 무시하는 투였어요. 자신의 분수도 모르고 명품 사면서 펑펑 써대는 자기의 모습이 제가 보기에는 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는데 말이죠. 초보 보험 설계사일 때 제가 들어준 보험, 제 동생과 엄마까지 들어준 보험이 몇 갠데 이런 말을 하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점점 자신의 외모와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에 치중을 하던 남편은 제겐 관심도 없고 두 딸에 대한 관심도 거의 없더군요. 오로지 자신이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만 신경 썼습니다. 그러던 남편은 급기야 나중에 외제차까지 바꾸더라고요.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한바탕 집안을 뒤집어 버렸고 짐을 싸들고 친정에 와버렸어요. 저는 정말 운동도 하고 차비도 아낄 겸 집에서부터 일하는 곳까지 걸어다니고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다녔었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이 보여지는 것에만 신경 쓰는 남편이 너무 얄밉고 꼴보기 싫었죠. 한 이틀 친정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데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얘, 너 지금 제정신이니? 어디 여자가 좀 다퉜다고 친정에 홀랑 가서 외박을 해? 네? 어머님,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뭐가 아니야. 너 지금 내 아들 외제차 뽑았다고 그러는 거니? 아주 꽉 막혀 있구만. 꽉 막혀 있어. 너는 그리 뭐가 잘났다고 지금 이러는 거야? 내 아들이 돈을 안 벌기를 하니, 생활비 주면서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기를 하니, 나도 지금 이렇게 돈 벌고 있는데 뭐가 잘났다고 내 아들을 가르치길? 쥐뿔도 모르면서 거만하기는. 어머님, 서로 가진 형편이 있는 건데 그 안에서 생활을 해야죠. 보여지는 것만 그렇게 한다고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껏 그거 얼마 한다고. 야, 차 할부금 내가 도와줄 테니까 입 닥쳐라. 어디 함부로 짓거리니? 니네 엄마가 너 그렇게 가르치디? 다리 절뚝이는 장애인 엄마라 그런지 아주 사람을 그지같이 대하는구나. 돈 몇 푼에 아주 사람을 지 발밑에 놓고 가르치는 꼬라지 하고는 아들도 하나 못 낳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어디 무식한 게 잘못 배워가지고 내 참 기가 막히고 어이가 없어서는. 당장 집에 오지 못해?
시모는 전화기가 터져나가도록 제게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깔고 뭉갠다느니 가르친다느니 있지도 않은 말들을 오버해서 하시는데 정말 미쳐버리겠더라고요. 더군다나 친정엄마의 장애에 대한 얘기까지 꺼내시는데 한마디로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시모의 뒤통수를 한 대 시원하게 때려주고 싶었습니다. 너무 속이 상해 전화를 끊고 씩씩거리고 있었더니 친정엄마가 그래도 시어머니의 말을 듣는 것이 맞다고 하면서 내일 집으로 가라고 하시더군요. 시모의 행동이 전부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시집을 갔으니 곧 죽어도 그 집에서 싸우고 그 집에서 해결을 하라고 하시면서 말이죠. 친정엄마의 말까지 들으니 저는 집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렇게 버티다가는 또 친정엄마 욕까지 할 게 뻔했으니까요. 두 눈을 질끈 감고 친정엄마를 더 이상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4살, 3살의 연년생 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아빠를 보러 간다는 말에 아주 신이 나 하더군요. 집에 와보니 아주 집안은 싸늘한 냉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한겨울의 날씨였는데 보일러를 한 번도 틀지 않은 그런 냉기였어요. 저는 이틀을 꼬박 집에 안 들어갔는데 집안 모습을 보아하니 남편 역시 이틀 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은 모양이더군요. 도착하자마자 얼른 보일러 온도를 높여 틀어놓고 밥을 하고 국도 끓였습니다. 얼른 뭐라도 끓여야 집안의 온도가 빨리 올라갈 테니까요. 아이 둘을 데리고 아둥바둥하고 있는 와중에 남편이라는 놈이 집으로 들어오더군요. 제가 미처 온 줄 모르고 어떤 사람과 함께 들어오는 것 같은 말소리가 들렸는데 순간 여자의 목소리가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화들짝 놀라 남편에게 말했어요. 뭐야? 이거 무슨 소리야? 누구 같이 왔어? 뭐? 누가 같이 와 오긴? 아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생사람을 잡아. 아니 방금 분명히 여자 목소리 들렸잖아. 잠깐 기다리라고 했잖아. 밖에 누가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밖에 나가봐야겠어.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뭐라는 거야? 아니, 이제는 하다 이런 것까지 의심하냐? 됐고 나 지금 바로 일 때문에 지방 가야 되니까 그런 줄 알아. 지방? 갑자기? 아니 무슨 지방에는 설계사가 없어? 왜 다 온 전국을 당신이 다니면서 해야 되는 건데? 이상하잖아. 그렇다고 당신이 뭐 능력이 엄청나게 많은 설계사도 아닌데 말이야. 너 정말 말이라고 그렇게 함부로 할 거냐? 우리 엄마 말대로 가정교육이 아주 엉망이구나. 엉망이야. 하긴 아빠는 없고 엄마는 장애인이니 뭘 배웠겠냐. 고졸 지휘생사 주제. 내가 너랑 결혼한 게 잘못이지. 이게 정말 미쳤나? 너 이렇게 말 함부로 할 거야? 네 멋대로 사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집 비하하기까지 하냐? 그러는 너네 집은 뭐가 그렇게 잘났냐? 엄마 식당에서 자식 막 키우는 거 그거 하나 아니야? 저는 남편과 대판 싸웠고 아이들은 아빠를 본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다가 그만 울음바다로 변했습니다. 남편은 아이들이 울던지 말던지 그대로 간단한 옷을 챙겨서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 뒤로 며칠간 집에도 들어오지 않더군요. 외제차에 명품 양복과 명품 벨트, 거기에 비싼 시계까지 차고 나간 남편은 한눈에 보기에도 저와는 너무나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분명히 결혼할 때만 해도 보험 설계사로서 어리숙했고 계약 한 건 한 건에 대해 그저 감사하게만 생각하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결혼 생활을 지속하면서 남편은 돈 없는 사람 무시하고 장애인에 대한 편견까지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자기에게 잘해주는 돈 많은 고객에게는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처럼 24시간 언제라도 뛰쳐나가는 것이 생활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 고객이 여자든 남자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죠. 이런 남자라는 것을 알았다면 저는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텐데 말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아빠 하면 사족을 못 쓰는 아이들이 불쌍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다급하게 시모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 에미야, 니네 친정엄마 내일 하루 시간 되시는지 좀 여쭤봐라. 네?
무슨 일이신데요? 아니, 갑자기 서빙 이모가 코로나가 걸렸다지 뭐냐. 세상에, 당장 식당이 돌아가야 하는데. 니네 엄마 식당에서 일 오래 하셨다면서? 뭐 다리 한쪽은 불편해도 알 건 다 아실 거 아니냐. 내가 일당은 넉넉하게 쳐줄 테니까 좀 하루만 급하게 와달라고 말씀 좀 드려봐라. 근데 저희 엄마도 일을 하고 계셔서 갑자기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가족이라는 게 뭐냐.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돕는 거지. 거기는 하루 사정 얘기하고 빠져도 되잖니. 서로 돕고 살아야지. 내가 남도 아니고. 거기 일하는 곳보다 돈 더 얹어준다고 꼭 좀 말씀 좀 드려봐. 네, 알겠어요, 어머님. 말씀드려볼게요. 시모의 가게 서빙 이모가 코로나가 걸려서 일손이 부족하다며 하루만 도와달라는 말씀이셨어요. 친정엄마도 일을 하고 계셔서 갑자기 나오라는 말씀을 들어줄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은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몰라 친정엄마께 말씀드렸고, 엄마는 사돈의 일이니 열일을 제쳐두고라도 도와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엄마는 급하게 다음날 시몬의 식당에 일을 하러 가셨어요. 서빙 일을 해야 하지만 엄마의 다리가 불편하신지라 주방 이모를 서빙 자리로 바꾸시고 친정엄마가 주방으로 들어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시모가 왔다 갔다 하시면서 주방 일을 알려주셔서 많이 어려운 것은 없으셨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하루 종일 밥을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퇴근을 하는 친정엄마에게 시모가 이상한 말을 하셨대요. 시모는 자신이 주방 설거지를 하면서 잠시 빼서 놔두었던 반지가 없어졌다고 하시면서 요즘 금 가격이 장난이 아닌데 이건 분명히 누군가의 소행이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가 일이 끝나고 아이들을 데리고 시모의 식당에 들렀는데 그때 식당 안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니, 사돈, 내가 남사스러워서 이런 말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 요즘 사정이 어려워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요즘 집안 사정이 좀 어려우신가 해서요. 금값이 많이 올라서 욕심을 좀 냈나 싶기도 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요. 내가 닷돈짜리 금반지를 벗어다가 잠깐 여기 뒀는데 없어졌지 뭡니까. 그 시각에 주방에 있던 사람은 안 싸돈 한 명뿐이니까 이런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말을 하세요? 금반지가 없어진 거랑 제가 무슨 상관이냐고요. 아니시면 말지 뭘 그렇게 역정을 내세요. 참, 먹긴 놈이 성낸다고. 정말 웃기시네. 됐고요. 여기 이거나 받으시고 얼른 들어가세요. 마침 애미도 왔으니 함께 가시면 되겠네요. 시모는 오늘의 일당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봉투를 친정엄마에게 드렸고 친정엄마는 그 봉투를 그 자리에서 즉시 확인해 보셨습니다. 그런데 그 봉투 안에 들어있던 것은 돈이 아니었어요. 흰색의 작은 메모장 한 장이었는데 친정엄마는 그 메모지를 보시자마자 바로 쭉쭉 찢어버리시더니 시모의 머리채를 확 낚아채셨습니다.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보자 하니까 누굴 도둑년 취급을 해? 그래, 내가 장애인이라 웃기냐? 웃겨 보여? 안 싸돈을 그지로 알고 이 여편네가? 이건 뭐야? 이 무식한 여편네 같으니라고. 무식하고 못 배운 게 힘만 세가지고 어디서 이런... 아! 안 놔? 저는 친정엄마가 잡고 놔주질 않는 시모의 머리채를 놓아드리느라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는 잠시 후 친정엄마에게 가게 안에 CCTV를 모조리 확인해 보라는 말을 들었고 저는 그 즉시 CCTV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쪽으로 가서 지난 몇 시간 전의 화면부터 모조리 돌려봤어요. 그리고 시모가 빼놓은 반지가 시모의 실수로 떨어져 냉장고 밑쪽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소리치셨어요. 이 더러운 식당이 왜 이렇게 주방이 그짓골인가 했더니 사장이 그짓골이니 그렇구만. 아주 내가 살다 식당 일 하면서 이렇게 더러운 식재료는 처음 봤네.
아주 냉장고랑 냉동실 안이 그대로야. 반찬 재사용은 물론이고 이거 언제적 건지도 모르는 오래되고 더럽고 냄새나는 뼈다귀를 양념장 넣어서 냄새 없애고, 사장이 이 모양 이 꼴이니 식당도 이 모양 이 꼴이지. 이 여편 내가 뭐라고 씨부리는 거야? 응? 손님들, 세상에나 이것 좀 보세요. 이 뼈다귀 삭은 것 좀 보시라고요. 냉동실에 아주 재사용한 뼈다귀들이 뒤섞여 있는 꼬라지 좀 보시라고요. 친정엄마는 끝내 화를 참지 못하시고 냉동실에 썩어 문드러지고 있던 뼈다귀를 가져와서 사람들이 있는 홀 쪽에 와서 집어 던지셨습니다. 그전에도 제가 말씀은 안 드렸지만 시모와 남편이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듯한 행동과 말은 친정엄마도 익히 알고 계셨었거든요. 시모는 딸만 둘이나 낳았다고 자식 낳은 후에도 빨리 일을 시작하라고 닥달을 하셨고, 둘째 아이 100일도 되지 않아 어서 아들을 만들어 낳으라고 엄청 말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동안 저는 무식하다고 구박받고 가정교육 못 배웠다고 구박받던 서러움을 친정엄마의 행동으로 인해 어느 정도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속이 아주 다 후련했거든요. 더 이상 남편에 대한 미련도 없었던 저는 이윽고 이혼이라는 것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망설였던 부분도 있었지만 자신만 알면서 집안과 아이를 등한시하는 남편에 대한 믿음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저는 그렇게 그날 사건을 이후로 이혼을 하게 됐고, 그동안 제가 모아둔 돈과 엄마가 들어놓은 적금, 그리고 대출까지 더해서 아주 작은 반찬 가게를 오픈하게 됐습니다. 아이 둘 데리고 앞으로 살아가려면 엄마와 함께 미래에 비전 있는 일을 도전해보고 싶었거든요. 제가 당당해야 아이들에게도 좀 더 멋진 엄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열정과 성실을 다해 하나하나 반찬을 만들었고, 하루하루 만든 음식은 모두 다 소진했으며 남은 반찬은 동네의 어려운 사람들을 나누어 주면서 장사를 했습니다. 그 덕분에 동네 사람들에게 좋은 인상이 되었는지 소개가 끊이질 않았고, 저희 가게는 단골 손님이 많이 생기게 됐죠. 오후 시간에는 알바도 한 명 써서 아이들과 충분히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아이와 저, 친정엄마 모두 너무 만족하고 있답니다. 나중에 들은 소문으로는 시모가 운영했던 식당은 그때 그 안에 있던 식당 손님들에 의해 위생과에 신고가 됐고 벌금에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일파만파 퍼진 데다가 코로나의 위기까지 더해져 폐업 위기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명품 밝히며 돈 많은 사람 좋아하던 남편은 돈 많은 유부녀와 바람이 났다가 개망신을 당했다는 소문도 들었어요. 아마 저랑 살고 있던 그때도 그년이랑 둘이 엄청나게 바람을 피우고 그랬나 보더군요. 몇 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런 일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든지 말든지 제 가족의 행복이 우선이고 모두 지나간 일일 뿐이니까요. 여러분들도 힘든 일을 겪으셨다면 이제부터라도 힘을 내서 다 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니 또 살 길이 생기더라고요. 그럼 모두 화이팅 하세요.